괜찮으신가요, 회장님? 새로 온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뒷좌석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미자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돌렸죠. 괜찮네. 잠시 생각할 것이 있었을 뿐이야. 김미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0이 조금 넘은 김미자 회장입니다. 그녀는 화장품 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서울 중심가의 고급 빌딩에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며 살아가고 있었죠. 서울 강남 화사한 아침 햇살이 고층 빌딩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제2 코스메틱의 본사 건물이었죠. 50층 높이의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이 건물은 마치 하늘에 닿으려는 듯 솟아 있었습니다. 김미자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김미자의 마음을 과거로 데려갔어요. 35년 전 그녀가 한없이 젊고 가난했던 그때로 말입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죠. 당시 그녀는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증거였죠. 그때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백화점 매장에 서서 고객들을 응대했고 까다로운 손님들과 엄격한 매니저 사이에서 때론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어요. 지갑을 열자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7살의 젊은 김미자와 한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김미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윤지훈이었죠. 김미자가 근무하던 백화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신제품 교육 자리였어요. 딱딱한 제품 설명회 속에서 유독 열정적으로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설명하던 그의 모습이 김미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뜬 후에도 그는 남아 김미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진심으로 답해 주었죠. 그날 이후 지우는 자주 그녀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품 점검을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김미자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항상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그녀의 짧은 휴식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바쁜 백화점 한 구석에서 잠깐씩 나누는 대화는 김미자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지우는 김미자에게 퇴근 후 함께 걸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둘은 백화점 인근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 위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김미자의 손을 잡았죠. 따뜻한 그의 손길에 김미자의 마음도 물들어갔습니다. 주말이면 둘은 서울 곳곳을 함께 걸었어요. 남산에 올라 야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작은 찻집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우는 언제나 김미자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을 본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김미자가 일하는 화장품 코너의 동료들은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내기도 했고 지훈의 회사 동료들은 그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그런 농담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죠. 그들의 사랑은 마치 봄바람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지훈은 김미자가 지친 날이면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고 김미자는 밤늦게 연구를 마친 지훈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깊은 이해가 쌓여 두 사람 사이에는 견고한 신뢰가 생겨났죠. 김미자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창밖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지훈이 그녀의 곁을 떠났는지, 그 비밀은 오직 김미자만이 알고 있었어요. 비서실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운전기사를 소개할 시간이 되었다는 알림이었죠. 김미자는 과거의 기억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운전기사가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첫 만남을 마친 김미자는 창가로 돌아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로운 운전기사 이준호의 모습에서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3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윤지훈과의 사랑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백화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훈은 늘 김미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오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방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남산타워 앞에서 조그만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이 넘쳤죠.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결혼 2년 차, 김미자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기쁨에 겨워 동네 이웃들에게까지 소식을 전했어요. 아들 윤준호가 태어났을 때 지훈은 병원 복도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죠. 준호가 돌이 같이 났을 무렵 지훈이 개발 중이던 화장품 원료에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는 책임을 지훈에게 돌렸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실직 후 지훈은 처음으로 방향을 잃은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연구실을 잃고 그가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일에서 배신을 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김미자는 남편의 침울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작은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더욱 강해져야 했죠. 지훈은 자신이 개발한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김미자는 남편을 믿었고 그를 위해 백화점 근무 시간을 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미자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니 지훈은 흥분한 얼굴로 새로운 제형을 발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지훈의 활기찬 모습에 김미자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그날 이후 지훈은 집 한켠에 작은 실험실을 만들었고 두 사람은 함께 퓨어스킨이라는 작은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제품의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화장품 브랜드 퓨어스킨의 성장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지훈이 개발한 천연 성분 제품들은 기존 화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김미자는 백화점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제품을 알렸고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신진 브랜드를 발굴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미자는 즉시 지원했고 놀랍게도 입점 허가를 받았어요. 백화점 입점은 퓨어스킨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인지도가 급상승했고 매출도 크게 늘었죠. 두 사람은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했고 생산시설도 확장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들의 생활도 윤택해졌어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준호를 위한 교육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법이었죠. 퓨어스킨의 인기가 높아지자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훈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유사한 천연 성분 라인을 출시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자신의 이전 회사가 그들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분노한 그는 즉시 법적 대응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대기업과의 소송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는 스트레스와 법적 분쟁의 압박이 그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김미자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깊어지는 주름을 보며 걱정이 깊어졌죠. 어느 겨울밤, 지훈은 심한 기침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의 진단은 암담했어요.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김미자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소송은 길어지고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어요. 김미자는 남편의 건강과 사업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지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지훈의 특허권이 인정되었고 대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죠. 모두가 기뻐했지만 그것은 찰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승소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지훈은 안방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김미자는 남편이 마지막 승리를 보고 안심해 떠난 것이라 생각했죠. 홀로 남은 김미자는 5살 아들 준호와 함께 상실의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배상금으로 회사를 확장하며 브랜드명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J-코스메틱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훈의 연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윤지훈 기념 연구소도 설립했죠. 세월이 흐르고 J-코스메틱은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김미자의 가슴 한편에는 언제나 지훈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J-코스메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미자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회사에 쏟아부었어요. 그것은 지훈의 꿈을 이어가는 방법이자 상실의 아픔을 달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죠. 그러나 슬픔이 깊어질수록 김미자와 아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졌어요. 바쁜 사업으로 인해 그녀는 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7살이 된 준호는 주로 가정부의 손에 맡겨졌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조용히 외로움을 삼켰죠. 그해 여름, 김미자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계약을 위해 3주간의 출장을 떠나야 했어요. 평소보다 긴 기간이었지만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준호를 평소처럼 가정부에게 맡기고 김미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장난을 쳤어요. 김미자가 출장 중이던 어느 날 밤 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준호는 가정부와 헤어졌고 그 후로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죠. 경찰과 소방대는 며칠 동안 수색을 이어갔지만 준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귀국한 김미자는 절망에 빠졌어요.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잃은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준호가 화재 당시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거나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죠. 하지만 확실한 단서는 없었어요. 그때부터 김미자의 삶은 2가지 목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지훈의 유산인 J-코스메틱을 성장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었죠. 그녀는 전국의 고아원과 복지시설을 뒤지고 민간 탐정을 고용해 준호의 흔적을 찾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흘렀어요. 김미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고 J-코스메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경영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지만 아들을 찾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덧 70이 넘은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운전기사의 등장이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어요. 낡은 가죽 지갑을 가진 그 젊은 남자의 모습이 김미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미자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자리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기사의 실루엣이 백미러에 비쳤어요. 그의 지갑,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죠. 수십 년간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녀에게 이런 우연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파주의 공장에 도착해 김미자는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생산라인 점검, 신제품 검토, 직원들과의 미팅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운전기사를 찾았어요. 그가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공장 정문 근처를 산책하는 모습,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모습까지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무언가 그에게서 지훈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그 지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그가 정말로. 김미자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에 이번에도 스스로 상처받는 일은 피하고 싶었죠. 오후가 되자 하늘에 다시 구름이 몰려왔어요. 서둘러 일을 마친 김미자는 서울로 돌아갈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묘하게도 이날의 비는 그날, 그녀가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비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미자는 오랜 침묵 끝에 운전기사에게 지갑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고아원에서 나올 때 원장님이 준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이라는 말과 함께요. 김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고아원의 이름은 새빛 고아원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25년 전쯤 그곳에서 자랐다는 말에 김미자의 손이 떨려왔어요. 그곳은 그녀가 수도 없이 찾아갔던 곳이었죠. 아들을 잃은 후 모든 고아원을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김미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자신의 짐작이 옳다면 그 지갑은 윤지훈의 것이었고 그 사진은 그들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으니까요. 서울에 돌아와 회사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김미자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한 번의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른 그녀는 내일 아침 사무실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날 밤 김미자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지훈과 어린 아들, 그리고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지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죠. 지훈에게 묻듯 중얼거리며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일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창가에 서서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던 모든 가능성과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지갑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보관해온 지훈의 것, 다른 하나는 그녀가 복제해 둔 비슷한 디자인의 지갑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실망을 겪으며 김미자는 이런 확인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진짜 지훈의 지갑에는 안쪽에 그가 직접 새긴 작은 글씨가 있었죠. 미자에게 영원히. 시계가 9시를 가리켰을 때 비서가 운전기사의 도착을 알렸어요. 김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글을 드리라 했습니다. 도어가 열리고 운전기사가 공손히 들어섰죠.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단정한 그의 모습이 어쩐지 어린 지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미자는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들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갑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말했죠. 운전기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김미자는 그에게 지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운전기사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펼쳤고 안쪽 면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익숙한 글씨가 들어왔어요. 미자에게 영원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의 사진칸을 열자 희미해진 가족 사진이 나왔어요. 비록 색이 바랬지만 그 속에는 분명 젊은 시절의 그녀와 지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그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 남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의 아들이었죠. 그녀는 서랍에서 자신의 사진첩을 꺼내 같은 사진의 원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혼란과 충격이 어렸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우연처럼 다가온 운명의 만남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죠. 김미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지훈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래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어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진짜 부모에 대해 궁금해했던 그는 이제야 자신의 뿌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김미자와 그녀의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 너머로 마침내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김미자와 준호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 사이에 쌓였던 세월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닌 김미자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김미자는 준호에게 제2코스메틱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지훈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훈의 연구 노트와 초기 제품 샘플들을 보여주며 이 회사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가족의 유산임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준호는 천천히 회사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아버지가 남긴 연구 자료들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화학과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김미자에게 털어놓았죠. 마치 지훈의 재능이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김미자는 준호를 회사의 연구개발팀에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준호의 진지한 태도와 뛰어난 능력이 그들의 신뢰를 얻어냈어요. 몇 개월 후 준호는 윤지훈 기념연구소의 일원이 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조용히 회사 내에 퍼졌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김미자를 냉철한 회장님이 아닌 아들을 되찾은 어머니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김미자의 표정도 부드러워졌고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자주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준호는 지훈이 미완성으로 남긴 천연 항산화 성분 연구를 완성했어요. 이 성분은 제2코스메틱의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 개발의 핵심이 되었고 회사는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출시 행사에서 김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소개했죠. 이것은 우리 가족의 꿈이 다시 이어진 순간입니다. 김미자는 점차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준호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자선 활동과 아들과의 관계 회복에 투자했습니다. 함께 지훈의 묘소를 찾아가고 옛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했죠. 준호는 어느덧 제2코스메틱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열정과 어머니의 경영 감각을 모두 물려받아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미자는 이 다음에 손주가 태어나는 것까지 상상하며 그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회사를 일궈낸 할머니의 성공담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연결된 가족의 지난 이야기를요. 지갑 속 낡은 사진 한 장이 이어준 기적 같은 만남. 김미자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화려한 빌딩이나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임을. 백만장자 할머니 김미자의 진짜 행복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갑 속 사진과 백만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끈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김미자와 준호처럼 소중한 인연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